자, 건강 미인하면 또 바로 누굽니까? 김영식이죠. 이 추천하는 우리 임혜정 리포터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혜정 씨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앞서 두 분이 호흡기 건강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실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두 분은 어떻게 여름나기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시체처럼 누워있어요. 움직이면 더워서. 아니 오늘도 일하고 오셨잖아요. 아, 그렇죠. 일을 네. 해야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근데 집에 실내에서는 참 움직이지가 않게 돼요. 가만히 있게 저는 되고. 시원한 걸 찾게 돼서요. 수박 같은 거 좋은데? 수박도 그렇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허, 빙수 차갑고 얼음. 이실인 거 그런 거 많이 먹어요. 아, 좋다. 시원한 음식 많이 찾게 됐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얼음 많이 드시는데 나이스. 그런데 이 얼음이요. 똑같아 보이는 얼음도 어떻게 얼리느냐에 따라 다른 거 알고 계세요? 응? 과학 시간이에요? 어떻게 얼리냐에 따라서 이 다르다고요? 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얼음이요. 얼리는 온도와 음. 시간 때문에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온도와 시간 때문에 다르다? 네. 가정용 냉장고에서 얼리는 얼음은 네. 영하 18도 정도로 낮아서 빨리 녹을 수밖에 없고요. 타는 얼음은 영하 10도에 다소 높은 온도에서 이틀 이상 얼리기 때문에 천천히 녹는다고 합니다. 아. 영업력이 좋구나. 사 먹어라 이 말인가요? 그러니까 얼리는 온도를 조절하라는 건데 사실 네. 집에서 그렇게 그러게 오랜 말이에요. 시간 동안 얼음을 얼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그냥 사드시겠어요? 휴가 갔다 오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안 쓰니까. 안 열었다 닫았다 안 하니까. 맞아요. 저도 얼음 많이 사 먹는데요. 아이스크림부터 빙수까지 정말 많이 사 먹어요. 네.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이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배앓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여름철에 배앓이 많이 하죠. 그쵸. 네. 아파요. 설사하고. 네, 이 배앓이가요. 어. 항문 질환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무슨 질환이요? 항문 질환이요. 하여튼 건강에 대해서는 그냥 거침없이 발표를 하시는군요. 항문 질환, 항질이죠, 일명. 네. 맞아요. 항문 질환, 특히 치액이나 치질이 걸리는 아하.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네네. 혹시 두 분도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저렇게 예쁜 사람이 그 치질이나 치에 걸려본 적 있으세요? 물으니까 이거 당황스럽네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강해요. 그럼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의외로 얼마나 깔끔 떤다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도 욕먹어요. 아직까지는 다행히 그런 게 없습니다. 치질이나 치핵이나 뭐 내치질, 외치질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없어요. 네, 처음에 저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당황스러웠는데 사실 치질이나 치액은 우리나라 성인 50%가 겪고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맞네요. 그렇네요. 생각보다. 네, 이런 항문 건강 더 이상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여름철에 더 많이 분포가 되나요? 네네. 아이고. 배앓이 하다가. 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항문 건강을 지키는 방법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비도 오고 너무 후텁지근해. 역시 이렇게 더울 땐 얼음 가득 넣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딱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이, 배 아파. 너무 차가운 것만 먹었더니 화장실액은 어쩔 수 없는 것. 도대체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가야 하는 걸까요? 혹시 치질? 치질이라니 저 치질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을걸요? 배앓이 좀 했다고 치질일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부정하고 싶은 현실과는 달리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치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수술을 받는 질환으로 성인의 50%가량이 치질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요. 무더운 여름철일수록 청결 관리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여길 질환, 항문 질환. 오늘 저와 함께 예방하는 법 알아보시죠. 항문 건강을 지킬 특급 비밀을 알고 있다는 분이 있어 한달음에 달려온 이곳은 충남 홍성. 이분이 바로 건강 비책을 알려줄 노금성 씨입니다. 항문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원래 아프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한 오래전에 치질 수술을 했었는데요. 오래되니까 그 치질이 다시 재발되는 것 같더라고요. 출장이나 일을 심하게 하면 치열이 심하게 나와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아픔이 심해졌다는 노금성 씨. 질이 붓고 피가 났는데 그 아픔의 정도가 아이를 낳았을 때 느꼈던 아픔이라고요. 아픔을 참지 못해 병원을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증상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답니다.
병원에도 가보셨을 텐데 병원에서 어떤 진단이랑 처방을 내려주셨나요? 원장님께서 보시더니 그 피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약이나 이렇게 먹으면은 좀 지혈이 된다고 그래서 그 약을 타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 약을 끊으면 안 먹으면은 출장 가거나 힘들면 또 나오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하게. 곰팡이균이 심해 질이 부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치질, 치액이면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걱정되셨을 텐데 어떠셨을까요? 걱정도 됐지만요. 어딜 출장 가다 보면 휴게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갈 때마다 저가 보고 다른 사람이 오면 또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도 됐고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 하잖아요.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하게 될 질환 치질. 노금성 씨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제가 먹는 습관을 많이 바꿨거든요. 항문 건강을 위한 첫걸음, 바로 식단을 바꾼 것이라는데요. 직접 지은 토마토에 올리브유를 넣어서 샐러드를 해먹었다는 노금성 씨. 각종 채소를 첨가해 먹을 때도 있지만 간편하게 토마토로만 자주 즐겨 먹고 있다고요. 양파 역시 그녀가 자주 먹는 식단 중 하나인데요. 양파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합니다. 저는 흰쌀밥만 먹지 않고요. 이렇게 콩을 넣어서 영양가 있게, 그리고 몸에도 좋잖아요. 밥 하나도 그냥 먹는 법이 없다는데요. 밥과 곁들일 반찬도 마찬가지래요. 요오드, 칼슘,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장에 좋다는 시금치 무침은 기본이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양배추 또한 이렇게 자주 삶아 먹고 있다고 합니다. 한상 뚝딱 차려낸 그녀의 건강 밥상 어떠신가요? 평소에요, 제가 속이 안 좋다 보니까 양파 가지, 제가 농사 지은 거거든요. 그 가지에다가 양파를 많이 넣어서 볶아서 먹고 나물로 해서 먹어요. 또 시금치, 또 들기름에다가 또 무쳐서 먹고요. 들기름이 우이나 장에 같은 데도 좋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고기 반찬 하나 없어도 직접 지은 농산물과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밥상이라니 저도 숟가락 얹어봤습니다. 너무 맛있다. 그녀의 건강 비책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닌데요. 농사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도 집으로 돌아오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요 운동. 예,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밭일을 많이 하잖아요. 쪼그려 앉다 보니까 이제 치질도 있어서 그거에도 이 운동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함께 배워봤는데요. 잔뜩 굳어있던 몸의 근육들이 쫙쫙 펴지는 느낌이네요. 와, 진짜 시원한데요? 이렇게 긴장된 몸을 풀어주는 건 물론 화장실 가기 전후에 복부 마사지를 꼭 해준다고 합니다. 오른쪽 아랫배를 양손으로 잡고 시계 방향으로 30회 정도 문질러주면 장 운동을 도와 치질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요. 이 건강한 식습관부터 운동, 마사지 모든 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다른 비법이 또 있어요. 어떤 비법이요? 한번 와보시겠어요? 특별한 것을 보여준다더니 데려간 곳은 화장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예, 이거예요, 바로. 이건 그냥 변기 아닌가요? 이게 뭐죠? 자욕기. 제가 몸이 좋아진 건 건강 비결이 이 자욕기 때문에 건강해진 거예요. 노금성 씨의 진짜 관리법이다 이 말씀. 보통 자욕기를 생각했다면 그건 오산. 변기 위에 살짝 걸쳐져 있는 요 자욕기는 스위치만 한번 딱 누르면 변기에서 따뜻한 빛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점이 많죠. 이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저 몸도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 염증도 많이 가셨어요. 그 병원 안 다니고요. 또 언니 추천으로 이걸 구입을 했는데 올 여름에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물이 아닌 빛을 이용해 좌욕하는 좌욕기. 그 정체가 궁금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개발자를 찾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좌욕기를 개발한 주인공 김영우 원장입니다. 이 화장실을 건강관리실로 바꾼 좌욕기를 보고 왔는데요. 좌욕기가요, 원장님이 만드신 대표 발명품이라고 하던데 만들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23년 전에 제가 이제 지독한 항질환을 알아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정말로 벽을 잡고 울 정도로 이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뭐 표현이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이. 뭐 우리나라 국민 중에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다 그 뭐 한기라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좀 어렵겠지만 그 세수대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 거기에 엉덩이를 담거라. 되게 편해요. 그렇게 하니까 뭐 그 정말로 너무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이 원리가 선생님 얘기가 온열 효과로 인해서 통증이 사라진다. 그렇다면은 이걸 아예 변기에다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붉은빛 건적외선을 변기에다가 직접적으로 발산을 할 수 있도록 장착을 하면은 이거 굉장히 편하겠다. 24K 순금으로 도금된 본체로 금의 효능과 더불어 근적외선을 이용해 빛을 쬐는 원리로 이 좌욕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김영우 원장. 이 좌욕기 24K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금의 효능도 있고 근적외선 효능도 있는 건가요? 동의보감에 보면 금이 우리 인체의 그 노폐물이라든지 또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화하고 정신 불안이나 스트레스 이런 부분 안정에 도움을 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건강을 위한 부분이고 변기 안에는 암모니아가 꽉 찹니다. 여기에서 부식이 안 되는 철이 없습니다. 금속 자체가 모든 것이 부식이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테스트하고 연습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24K 순금으로 하니까 다 견뎌내고 단단해졌기 때문에 24K 순금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근적외선은 세계 각국 병의원에서 온열 효과, 인체 파동 효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세포의 생성을 촉진해 통증을 완화해주는 기능으로 사용 중이죠. 실제로 한 논문에서 쥐에서 추출한 섬유질, 쥐에서 추출한 골격근 세포에서 140%에서 200%의 세포 성장률을 증가시키고 정상 인간 상피세포의 성장률을 155%에서 171% 증가시킨다는 내용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체온이 1도 오르면 면역력이 5배 상승한다는 말이 있죠. 아궁이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밥을 짓기 위해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던 어머니들이 더 건강하고 자녀가 많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적외선을 이용한 좌욕기가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데요. 지금은 완성품으로 만나보는 좌욕기지만 과거엔 어떤 시행착오를 거쳤던 걸까요? 시중에 어떤 부품 하나하나가 시중에 없는 것들이다 보니까 부품 하나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한 2년씩, 3년씩 단계가 넘어가는데 그 정도 걸렸었고 실제 자금도 이제 돈이 나버렸고 또 몸도 지쳐버렸고 또 주변에서도 너무 또 만류가 심하고 지금은 잘 되었습니다. 지금은 잘 되었고 지금은 규모도 소규모고 모든 게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만들지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사용을 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정말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이 2, 3일에 한 번씩은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거치며 탄생한 좌욕기. 특이하게도 사용법이 볼일을 보는 와중에도 좌욕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부식이 안 되는 24K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튼튼하다는데요. 그러면 용변을 보면서도 좌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변기에 앉아서 빛을 받으면서 온열을 받으면서 용변을 보게 되면은 그 배변 통증이라는 것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수월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방수 시험 적합, 접촉 전류 시험 적합, 누수 전류 시험 적합 인증서는 물론 기술에 관한 특허까지 확보했다는 좌욕기. 이 정도라면 갖고 다니기도 편할 것 같은데요? 사용하시고 다니실 때는 그대로 또 여기다가 딱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홈도 파져 있고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닫아서 직장 가실 때 또는 출장 가실 때 또 혹시 몸이 아파서 입원실에 가신다든지 했을 때 언제든지 그 변기에다가 이렇게 걸기만 하시면 자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경험담을 토대로 만들어서 그런지 설치 또한 간편한데요. 걸기만 하면 되니까 언제 어디서든 좌욕을 할 수 있겠네요. 이 좌욕기를 발명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직접 이제 자욕 처방을 받고 나니까 직접 자욕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하루에 2번씩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자욕기들을 전부 검색을 해봤는데 물로 하는 자욕기는 너무 힘들고 또 물 끓여야 되고 식혀야 되고 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 의자형으로 건조개선을 만든 또 자욕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이제 사용해 보니까 또 별도의 장소가 필요하고 또 엄밀한 또 나만의 시간이 또 별도로 있어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냄새가 배어서 집안 전체에 그 악취가 배입니다. 그러한 단점들 때문에 해결을 하려고 여러 노력을 해봤는데 결국은 변기에다가 장착을 해버리면은 그 모든 부분들이 다 해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 하나면은 막 끝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여기에다가 올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근적외선이란 빛을 이용한 좌욕기. 그렇다면 현재는 치질로 고생 중인 분들만 사용 중일까요? 다급한 상황에 항질환이나 또는 이제 산부인과 쪽으로 이제 질환이 계신 분들은 뭐 빠른 시간에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가정마다 화장실을 건강관리실로 바꿔서 늘 하나 설치해 놓으면은 언제든지 막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 안 하신 분 누구든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 역시 그런 의미로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좌욕기가 개발된 것이라고 하죠. 이젠 건강관리실로 바뀌는 화장실, 청결도도 매우 중요할 텐데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깨끗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근본적으로 우리 인류의 수명이 지금 예전에 비교해서 매우 길어졌습니다. 그거를 평가하기로 화장실의 변화다. 예전에는 이제 푸시식 화장실부터 쭉 이제 넘어오면서 지금은 화장실이 안방 바로 옆에 안방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깨끗하면은 한마디로 건강도 그만큼 상승한다. 화장실이 이제는 건강관리실로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하신다면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훨씬 수명이 앞으로도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남모를 고통에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면 더 이상 창피하게 여기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제대로 된 관리에서 여름철 항문 건강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아유, 네. 들어가겠어요. 아니, 네, 잘 봤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 볼 기회가 자주 없어서. 네. 100분 토론이나 보지 이런 거 보겠어요, 어디 맞아요. 정말. 기회가 잘 됐네요. 사실 제 주변에도 제 주변 지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흥분하시지? 아니 거기가 항문이 저 가렵다거나 아니면 그런 저 징조가 있다거나 하는데 어디서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인터넷 찾아봐야 되나 그랬는데 오늘 참 좋은 거리인 것 같아요. 네. 좀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VCR에서 봤던 분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럽고 또 이런 일 때문에 병원을 가야 하나 좀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고통의 정도가 아이를 낳을 정도까지 되니까 진짜요? 병원을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도 안 낳아봐서 네. 하여튼 아프다. 한번 그럼 치질을 경험해 보세요. 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문 건강이라는 게 아까 네네. 우리가 처음에 질문 받았을 때도 네. 뭐 그런 걸 물어요라고 당황했잖아요.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창피했는데 창피하다고 숨기다가는 일이 커지니까. 방치하면 네. 일이 커지니까. 초기의 건강, 항문 건강을 잡아야겠네요. 항문에도 골든타임이 있군요. 네. 네, 맞습니다. 초기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 당연한 이야기 같겠지만 여름철에 휴가 많이 가시잖아요. 많이 먹죠, 휴가 가서. 그럼요. 네. 휴가 가셨을 어. 때 채소보다는 육류를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하. 배변이 단단해져서 배변 시 항문에 이 찢어지는 치열이나 아이고. 치액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끔찍하네. 배변이 단단해져가지고 생기는 거잖아요. 자세히 표현하지 마요. 아파요, 하여튼. 네. 그래서요. 때문에 여름철 휴가를 가셨다고 하면 네. 채소를 적정량을 드셔서 섭취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 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차가운 음식도 배앓이가 되니까 또 안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더운 날에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 설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찬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소장과 대장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설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때문에 찬 음식은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왜 옛날에 그 얘기 기억나세요? 뭐요? 엄마 손이 약손이다, 할미 손이 약손이다 그러는 게 손에 36도 혹은 따뜻한 거 갖다 비벼가지고 따뜻하게 차가워진 배를 네. 손에 온기를 갖다 계속 쓰다듬어서 열을 올려서 배앓이를 좀 완화시켜준다라는 민간요법도 가지고 일리가 있는 거예요. 과학적이었네요.
다소 과학적이었죠. 좋았어요. 그러면요, 예방법은 이렇게 있는데 네. 이미 치액 그리고 치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게요. 저희가 영상에서 봤더니 좌욕기가 좌욕기. 인상적이던데 그러게요. 좌욕기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요, 이 항문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좌욕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좌욕도 30분 이상 길게 하면 되게 치명적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보고 온 좌욕기는 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근적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심지어 이를 보면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30분 이상 쓰지 말라라고 해주셨고 그러니까 훈증기처럼 이렇게. 좌욕기가 아예 없는 분들은 어.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습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배워왔습니다. 좋네요. 집에서는 일단 샤워기로 물살을 너무 세게 하지 않고 항문을 마사지하듯 좌욕하는 게 좋고요. 네. 이 체온과 비슷한 37도에서 38도의 미온수로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또 너무 장시간 하는 것보다는 3에서 5분 정도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건강을 위한 아주 알뜰한 거 아주 좋은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신 임혜정 리포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